요소들을 조금 봤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 항목별로 어떻게 또 분계 연습에 나오는지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계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이미 주주총회 의결을 한 거죠. 유상증자,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신주, 만주, 액면은 1,000원, 그런데 900원에 발행.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네요. 증자랑 관련된 수수료가 12만 원. 그거 다 빠지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이 문제는요. 가닥만 맞추면 보통 예금 들어왔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증가죠. 자,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에 곱해서 액면 넣어놔요. 이렇게 자본금은 액면, 그 다음에 차변에 사실은 만주와 900원에 발행되니까 원래는 900이 들어오는 거다. 근데 900에서 12만 원이 차감되고 들어왔대. 그러면 900에서 12만 원이 차감되면 888만 원 맞나? 맞죠. 그러면 차변에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될 금액이 120이거든. 아니죠. 1,000만 원에서 900, 100이거든요. 100. 근데 100만 원에다가 12만 원을 더해서 잡는 거니까 110, 아이고, 2만 원 이렇게 잡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이죠. 근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니까 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12만 원. 여기서 만약에 단 해놓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다가 우선 상계까지 이제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 말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2번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대요. 근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당사 주식 100주를 액면은 5,000원. 그러면 얼마죠? 이거 하면은 50이죠. 50만 원어치를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는데 취득 당시 토지는 실제로 공정가치는 90이고요.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현물출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잠깐 보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냐면 유형자산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토지가 유형자산이잖아요. 토지를 취득하거나 뭐 건물일 수도 있어요. 유형자산을 현물로 출자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도 어쨌거나 토지는 90만 원짜리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개하실 때는 나는 토지가 생겼다. 근데 토지는 공정가치가 90이다. 무조건 90. 유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 그 대변에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했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발행하는 거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본금은 또 항상 무슨 금액으로 기입하죠? 액면으로 기입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땅을 사는데 땅을 사고 대가를 상대가 내 주식을 달래. 여러분 주식을 줄 때 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 수로 주는 거예요? 그냥 100주를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100주를 줬는데 상대방은 이 100주의 대가로 땅을 줬는데 그 땅의 가치가 90인 거야. 그럼 나는 이것을 회계 처리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100주는 원래 액면이 50이잖아. 근데 토지를 공정가치 90만 원짜리를 받았다는 얘기는 토지가 아니라 현금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현금 받아서 다시 현금 주고 토지 산 거랑 다르게 없거든. 결국은 자산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액이 50이라는 얘기는 40만 원만큼 내가 받은 자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됐거나 또는 현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면 돼요. 대변에 액면가액의 초과금은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인 거죠. 자, 이 부분 제가 아래다가 요 유형자산 공부하면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 내용을 그 유형자산하고도 연결해서 학습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출자를 통해서 취득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우리가 현물 출자, 현금 출자 아니잖아. 그치? 현물, 현금은 현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문제 볼까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보통주로 주식을 10,000주인데 액면가액이 5,000원이다. 5천만 원. 그런데 발행가액은 10,000원이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신주 발행비가 1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라. 신주 발행비 100만 원을 따로 분개하지 말고 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분개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실 때 봐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거든. 그럼 일단 액면을 넣어놔 이렇게. 두 번째, 돈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10,000주가 10,000원에 발행됐으니까 1억에 들어왔죠. 그럼 이 거래는 주발초가 5천이었거든. 이렇게 일단 1차 해놓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대.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전까지 문제 푸실 땐 주식과 관련된 비용은 보통예금에서 차감되고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보통예금에서 차감되고 들어오든 당좌 수표를 발행하든 차감되고 들어오든 또 다른 걸로 돈이 나가든 돈 나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좌 수표가 발행되면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거는 맞죠. 여기다가 100만 원이 나가는 걸 분개하든 돈이 들어올 때 까이고 들어오든 돈 나간 건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이 100만 원의 비용을 어떻게 차변에다가 처리하는 게 맞냐 이거죠. 지금 이 거래는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금이 5천만 원이었죠? 그 5천만 원에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하고 잡는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4,900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차대변은 일치하겠지요. 이렇게. 이게 보통예금에서 차감되고 들어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런 거야.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왜 이렇게 막 줄까? 이유는 한 개지 뭐. 여러분 알잖아요. 헷갈리게 하려고. 틀리게 하려고. 이게 보세요. 당좌예금으로 안 나가고요. 보통예금에서 이 100만 원이 차감돼서 9,900만 원으로 들어와도 주발초에서 4,900으로 수정하는 건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를 냈냐? 아, 보통예금으로 차감하고 들어오는 건 너무 쉽거든. 많이 해봐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 문제를 좀 내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의도할 때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5천만 원까지 분개한 거를 끊고 당좌예금 100만 원 나간 걸 따로 무슨 다른 이름으로 분개했다면 그것에 대한 건 점수가 2개 전표니까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의도가. 자, 그 다음에 5번.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러면 돈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만주인데요. 액면은 1,000원이지만 1,500원에 발행했고 수수료가 12만 원이 있었고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들어왔대. 그러면 이 문제를 딱 일단 가이드만 만들어 놓으면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생기는데 자본금은 이렇게 액면가에 곱해서 1,000만 원 잡아놓고 근데 실제로 발행된 거는 1,500원이니까 1,500만 원 들어온 걸로 일단 해놓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500이 있었다는 것까지 해놓고 여기서 12만 원이 차감되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1,488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발주에서 까고 잡아야 되니까 488만 원까지 잡는 거죠. 여기까지 2차. 그리고서 마지막에 단서가 있는 거지. 쌓였단 말이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이 있대. 상계하란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주발주인 줄 알았어. 근데 이미 할인 발행 차금이 200이 있대. 그럼 200만 원의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대변으로 상계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을 200을 죽인다. 그럼 200을 죽이면 주발조는 얼마만 잡으면 돼요? 488에서 200을 제한. 나머지 288만 원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1,000이고요. 주발초는 288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할인 발행차금 200 죽여서 할인은 제거하고 주발초는 나머지만 잡고 보통예금은 1,488만 원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분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분개로 만들어 놓은 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분개하실 때 막 지우개로 열심히 지워가지고 뭐 금액을 바꾸고 그것도 좋은데 빨랑빨랑 해야지. 그냥 쓱쓱쓱 지우고 바꾸고 쓱쓱쓱 지우고 쓱쓱쓱 지우고 바꿨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역으로 이제 나중에 확인할 때 보통예금을 1,500을 잡았다가 지우고 이걸 잡았어? 왜 했지?
아, 차감한 거구나. 자본금은 안 건드렸는데 주발초를 처음에 500 잡았다가 지우고 이거 잡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잡았다. 왜 그랬지? 아, 수수료를 차감해서 488을 잡았다가 할인 발행 차감이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금액을 수정했던 거구나. 내가 어떻게 금액을 수정하면서 분계를 완성했는지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우개로 지우는 것보다 그냥 스스스슥 지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회계는. 예쁠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필기 예쁘게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뭐 검사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자, 6번에요. 회사가 한 달 전에 취득해서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있대. 이 얘기는 자기 주식이 이미 있는 거죠. 자기 주식이 이게 장부에 있는 거야. 차변에. 상상. 근데 오늘 그 자기 주식 전부가 얼마야? 근데 그 전부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1200인데요. 그 주식이 장부상의 가액이 1350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거래는 손실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차변에 125만 원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는 거래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마지막에 단 자기 주식은 처분 이익으로 25만 원이 있는 회사래. 그럼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대변에 있었다는 뜻이지. 그러면 걔를 먼저 상계하라는 거잖아. 칸이 부족하다. 그럼 어때? 이렇게 해서 위에다 쓰면 되지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25만 원을 제거하라는 얘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얼마만 잡으라는 뜻이에요. 25만 원을 제외한 100을 잡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10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25만 원 차변으로 반제, 보통 예금 1200, 대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가면 되지. 분개만 하면 되잖아. 7번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1500에 팔았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 장부는 1325만 원이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140만 원이다. 이거 해볼게요. 지금 자기 주식이 13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얼마에 처분했냐면 1500에 처분했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이 거래는 175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거든.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140이 있대. 그럼 140을 먼저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 손실은 차변에 있는 계정이니까 대변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어딨죠? 140이 죽어요. 그러면 나머지만 이익을 잡으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35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지. 보통 예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5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4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8번에 이사회를 거쳐서 현금 배당 80만 원을 중간에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면 오늘은 2월 받은 이익잉여금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80을 썼다는 뜻이죠. 차변에 2월 잉여금 85고요. 아직 지급 안 한 거죠. 뭐죠? 결의만 했죠. 그럴 때 쓰는 이름은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 금액으로 80 이렇게 부채 처리. 9번 지난달에 주총에서 주식으로 배당금 50만 원 액면가액으로 근데 오늘 주식 교부 했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요 아래다 갈게요. 이 문제는 이미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걸어놓은 거 반제하고 오늘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서 50 죽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 거죠. 자본금. 이 자본금은 액면가액. 액면가액 자본금. 이 금액이 원래 액면가액. 이렇게 가는 거야. 10번 현금 배당금 70만 원을 오늘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요거 잡아놨던 거 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결의했던 계정 오늘 드디어 나갔구나. 70 죽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70이 나가도록. 미지급 배당금 보통 예금. 이렇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뭐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또 무언가가 추가돼. 그러겠지 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70만 원이라는 현금 배당금을 다 주지 않고 원천징수하고 줄 수 있거든요. 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자가 개인일 때. 개인일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줘요. 그래서 70만 원 중에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그 세금을 또 예수금을 걸어. 원래 그렇거든. 그리고 이 거래에서 미교부 주식배당금하고 주식을 발행하잖아. 근데 이것도 주식을 발행하니까 신주 발행비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대변에 막 돈이 나가고 그런다고요. 그럼 사변에 신주 발행비를 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답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쓰시면 돼.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신주 발행비는 계정 과목이 없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 걸거나 주발초가 있다면 주발초에서 까거나. 답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또 있어. 또 있으나 요 정도. 우리는 현재 회계 1급 과정을 공부하니까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나중에 세무 2급 개정해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객관식은 어떤 형태로 자본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봅시다. 맛보기죠 뭐. 근데 1번 전년도 말에 자본금은 6천이었대.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자본금은 액면이죠. 그쵸? 6천이고요. 12,000주 액면이 5,000원이었대. 근데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 하긴 했지만 그럼 800이 들어왔겠죠. 근데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계정에는 들어온 800을 넣어요. 2,000주의 액면가액을 곱해서 넣어요. 이렇게 넣죠. 그리고 나서 차변에다가 할인 발행 차금 200 걸었겠죠. 일단 상상해놓고 머릿속에 질문. 그 외에 자본 거래는 없대.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기말에 자본금 얼마니? 기초에 얼마였죠? 6천이었죠? 근데 기중에 자본금이 얼마가 증가했죠? 1,000만 원 증가했죠?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겠어? 7천이겠지? 자본금을 물어보는 거랑 자본 물어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본금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자본금 물어본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항상? 액면. 지금 4,000원에다가 2,000주를 유상증자했대. 그럼 800이잖아. 그럼 800만 원이 자본금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틀린다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자본금은 그랬든 저랬든 액면으로 분기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200을 걸었겠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기중에 이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한 이 거래로 자본은 얼마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800이 맞죠. 플러스 1,000만 원에 할인이 마이너스가 200이니까. 그럼 800이잖아. 그치? 증가된 자본을 말하면 800이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본금이 얼마로 바뀌었냐로 물어보면 1,000만 원이 증가돼서 7천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자본에서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땐 헷갈릴 수 있거든.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무슨 차이냐 물어보면 이 차이인 거지. 자본금은 얘만 물어보는 거야. 자본금은. 근데 자본은 다 이거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자본은 아니다. 자본은 얘만 아니. 아, 진짜. 자본금은 얘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본은 이거 다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은 5개 다 물어보는 거야. 이것에 대한 합. 그래서 자본, 자본금, 그거는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 좀 구분을 하셔야 여러분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에 다음 중 자본 잉여금은 무엇일까요? 무슨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죠?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죠?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 맞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미실현 보유 손익 막 어쩌고저쩌고 개잖아요. 그쵸? 3번은 2번. 4번 주총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되면 어떻게 분기했죠? 아까 현금 배당이 결의되면 2월 받은 이익 잉여금이 차변으로 죽고 결의한 거죠. 지금 현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월 이익 잉여금은 자본 계정인데 자본 계정은 감소하고요.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분계를 물어보는 건데 거래 8요소로 이제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고요. 6번 이렇게 계정 과목이 성격이 다른 것은 진짜 많이 물어봐요. 자본 조정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거잖아요. 처분 손실, 감자차손 뭐야? 이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조정 항목 아니죠? 자본 잉여금이죠. 성격이 다른 것.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자본 조정, 자본 조정. 해외 사업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그런 거. 그러니까 계정만 구분할 수 있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8번 또 다른 것. 주발조 이익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개가 자본잉여금의 3. 이익준비금은 어디로 분류되는 계정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러면 1, 2, 3번은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 끝도 없죠 뭐. 그다음 9번에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 문제를 맨날 풀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고 학생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2명이 짜증을 내.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자본을 구하래. 자본. 여러분 자본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지금 뭐야? 주어진 자료가 자본의 계정 중에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 이런 계정이 없어. 이게 다 뭐지? 현금, 자산,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 있는 자본 계정. 감가상각 누계, 미지급금 이게 뭐야? 자산 계정하고 부채 계정을 줬거든요. 이게 뭐지? 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며.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 총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산 부채를 준 거야 지금. T자 계정으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BS 계정으로요. 자, 이쪽에 올려면 자산, 이쪽에는 부채, 나머지가 자본이 되겠죠. 그쵸? 자, 현금은 자산이죠. 글씨는 안 쓰고 금액만 적을게요. 단기대여금 자산이잖아. 뒤엔 이렇게. 이익준비금은 자본이잖아. 일단 이렇게 놓고. 선수금은 부채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얘를 차감하죠. 그럼 차감해. 기계장치는 25만 원. 그대로 놓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 자리에 넣어주고 6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잖아. 그럼 부채 자리에 넣어주고. 임대보증금 부채죠. 임차보증금 아니죠. 이렇게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차대면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쭉 계산을 해보시면 50, 50. 근데 5만 원 빠지니까 9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만 원에 35만 원에 10만 원. 그럼 얘는 45만 원.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 자산이 토탈 95, 부채 토탈 45만 원. 차감하면 얼마예요? 이거 차감하면. 여기 자본. 50이죠? 자, 50이야. 답은 50인데 여기서 이거 그럼 어떡하니 이거. 이익준비금 2만 원 어떡하니? 어떡하지? 50만 원이라는 전체 자본 중에 이익준비금은 2만 원이 이 안에 포함된 거겠지? 이익준비금은 말고도 뭐 미교부 주식배당금도 있을 수 있고 임의정액금도 있을 수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양한 디테일한 계정들을 다 주진 않고 그냥 생뚱맞게 이익준비금을 줬는데 50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줬을까? 함정이지. 2만 원을 여기다 넣으라는 게 아니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죠. 자본은 나온 거야 이미. 근데 자본의 계정 중에 이익준비금 2만 원을 줘서 여러분을 혼란하다 혼란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거 왜 줬을까? 100% 혼란. 이거밖에 없어. 2만 원을 더하고 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이 50만 원이라는 다양한 계정 중에 하나가 2만 원짜리를 하나를 그냥 던져준 거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그러면 나를 혼란하게 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지를 취지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봐야지. 그치? 많이 풀어보는 거야. 출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했던 학자들이거나 뭐 교수들이거나 뭐 등등등등 있죠.
그 사람들이 문제를 내는 패턴이 있어. 사람이니까. AI가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취향에 맞는 문제를 내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형태로 문제들을 종종 내는구나.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저도 한 번도 안 푼 문제는 몇 번 봐요. 그리고 계속 째려보고, 째려보고, 째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확 어느 순간 이해되거든요. 누구나 금방 이해되진 않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이상해. 이건 필요 없는 데이터였어. 그죠? 자본 전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뺐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자본의 계정들을 하나하나 분류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그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10번. X2년도 1월 1일 기초의 자본금은 5천이었다. 그리고 중간에 7월 1일에 1,200원에 만주를 유상증자했다. 또 나왔죠. 기말 자본금은 얼마이냐. 기초 자본금이 5천이었죠. 근데 보세요. 1,200원에 증자했든 뭐 25,000원에 증자했든 만주를 증자했대. 근데 만주는 액면가액이 1,000원이잖아. 그러면 분개할 필요도 없어. 1,000만 원이 분개할 때 기중에 자본금으로 분개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월 1일에 자본금은 5천이었고 기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든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1,000만 원을 잡았을 테니까 5천만 원, 1,000만 원 더하면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6천. 왜 냈던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볼까요? 정말 많이 나와서. 헷갈리거든.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자꾸 얘를 곱해. 그럼 안 돼.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는 전체 자본의 증가액을 말하는 거지 이 중에 자본금만 찾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앞에부터 읽으시더라도 결국에 뭘 요구하는지를 잘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자본금은 다르다는 거. 13번에 자산의 증감도 없대요. 자본의 증감도 없대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지금 밑에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유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자본이 증가되는데 증감이 없어요? 증가 둘 다 있죠. 근데요, 이게 무상증자는요, 무상으로 증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이익잉여금의 요소 중에서 막 이렇게 있잖아. 그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우리가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 기초에 넘어오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했고 우리가 주주에게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재원을 통해서 증자라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여러분 돈이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고 그냥 증자하는 거잖아. 이런 게 주식을 발행하는 게 또 다른 무상증자인 거야. 돈 받지 않고 증자하는 거잖아. 증자는 냈고 돈은 안 들어왔고.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이런 일인 거죠. 잠깐만. 분개를 하지 말고 요거를 금액으로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100이 있었어. 그리고 저기 위에 자본금이 한 300이 있었어. 이 상태였어. 근데 오늘 이 100 중에 30을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럼 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30이 제외되고 70이 됐겠죠. 그러면 30은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미교부 주식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돼? 330이 되는 거죠. 자, 배당하지 않아도요. 100에 300 해서 400이었는데 100원 중에서 30원이라는 주식 배당을 한 이후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70이 됐고요. 자본금은 330이 됐죠.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400. 현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본 자체 변화 있어요? 변화가 없죠. 자본의 변화도 없고 돈도 들어오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무상증자인 거야. 무상증자는 여러분이 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는 증자. 대신 3번이나 4번은 주식을 발행했잖아. 그럼 주식은 증가하고 자본도 움직이겠지. 돈도 들어오겠지. 할인이든 할증이든 감소든 증가든 당연히 움직임이 있죠.
무상증자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본금 있고 자본잉여금 있고 자본조정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고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이익잉여금이 1000이었고 자본금이 500이었어. 다른 애들은 없었고. 그래서 원래 1500이었어. 근데 이 중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800으로 바뀐 거야. 그럼 200을 쓴 거죠. 근데 그 200 중에서 어떻게 썼냐면 150원은 현금으로 배당하고요. 50은 주식으로 배당했대. 그러면 150은 어디로 갈까?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치? 돈이 나가니까 자본 계정이 없어. 빠져나간 거야. 그러나 주식을 발행하면 여기서 800으로 바뀌면서 150은 현금으로 나가지만 주식 배당은 얘가 550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하고 난 이후에 자본 전체 규모는 550과 800을 더한 1350이 되는데 1500과 1350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150이죠. 현금 배당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와요. 이만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건 현금 배당뿐이에요.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나 무상증자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게 이제 무상증자고요. 이런 걸 자본으로 옮겨서 기입한다. 자본전입 이렇게 불러요. 얘가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도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적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시면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 자본금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한다. 맞고 발행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가액으로 표시된다. 맞는 것 같지? 근데 그냥 가액 아니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액면이 돼야지. 자본금. 발행가액은 500원이 액면인데 300원에 발행됐다. 그 300원으로 자본금을 기입한다는 말이잖아. 아니잖아. 주식은 발행 주식수가 맞지만 금액은 한 주당 액면가액으로 기입해야죠. 잘못된 건 뭐죠? 1번. 나머지가 왜 맞는지 봐야겠죠?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너무 중요하고요. 주식을 발행할 때는 할증, 액면, 할인이 있다. 어떤 발행을 해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너무 강력한 말이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맞는 말이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기재하니까. 액면은 안 바뀌잖아. 발행가액이 바뀌니까. 자본은 얘로 구분한다.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를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후다다닥 읽으면 틀릴 때가 많아. 제가 그랬거든. 후다다닥 읽어가지고 맨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너무 조심스럽게 읽으면 너무 과하게 반응해가지고 또 틀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자본 계정은 좀 말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은 얼마인지 구하래요.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잉여금은 계정이 해봤자 3개뿐이 없어 항상. 자기주식 처분이,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더는 없습니다. 일단 답은 110은 나온 거죠. 일단 얘는 풀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약에 자본잉여금을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하면 독립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완전 이상해지는 거야. 봐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공존할 수 없잖아. 지금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죠. 그러면 처분 이익은 손실을 제거하고 처분 이익을 얼마를 남겨놔야 돼요. 장부상에. 2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원래. 같은 방식으로 주발초가 50이야. 근데 할인 발행 자금이 15만 원이야. 얘 죽이고 나머지만 주발초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장부에 남겨놔야지. 이 얘기예요. 감자차익이 30이죠. 감자차손이 25만 원이에요. 차손을 제거하고도 차익이라면 그 나머지만 차익으로 잡아야죠. 우리가 그걸 우선상계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독립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우선상계를 고려한다 라고 했다면 자기의 주식 처분 이익이 있긴 한데 손실을 상계하고 남은 잔의 20.
할인 발행 차금을 죽인 나머지 금액이 35만 원. 감자 차익도 감자 차손을 제거한 나머지 5만 원.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래.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세 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였지. 별거 아닌 문제. 그다음에 18번 문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성격이 다른 것. 끄트머리가 딱 그냥 앞에 안 읽고 무슨 이익 이러면 다 뭐예요? 다 이익이지 뭐. 수익이거든. 다 수익인데 앞에를 읽어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이건 뭐죠? 영업 외 수익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영업 외 수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아니라 처분 이익이에요. 얘도 영업 외 수익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주식인데 처분 이익이야. 다 처분 이익이구나.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공부했던 자본 계정의 자본 잉여금으로 가요. 자본 잉여금이죠. 이런 식이에요. 끝에 우리가 처분하면 실대로 실현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했던 거 그 처분은 내가 투자한 자산이지 내 주식은 자본 거래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직방으로.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또는 감자 이런 계정들은. 그래서 이 끄트머리가 무슨 이익, 무슨 손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그러면 또 달라지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로 또 가는 거잖아. 그럼 걔는 또 다르죠.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가 이익으로 끝나고 손실로 끝나는 것들을 다 망라해 놓고 이 중에 그냥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얼른 교집합을 만드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손익계산서 계정.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손익계산서 계정.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도 그냥 아예 귀찮아서 손익계산서로 보냈잖아. 근데 방금 전에 공부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계정이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와 함께 객관식 문제가 문제로 풀릴 수 있을 때까지 과목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시험에 합격에 좀 가까워지죠.